명작이 탄생할 캔버스 통합사회 윤재준입니다. 캐스트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말고사 학습법인데요. 이제 기말고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12월 달에 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마지막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기말고사 학습법, 여러분들에게 2주 전, 1주 전, 그리고 이제 3일 또는 직전 보강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내용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말학습법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선생님 이렇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밀고 있는 학습법이 있다면 그대로 꾸준히 쭉 잘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패턴에 맞춰서 잘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도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조금 막연하다라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방식대로 2주 전에, 1주 전에, 3일 직전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선은 개념 정리와 노트 정리를 할 건데요. 개념 정리와 노트 정리, 뭔가 약간 웅장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핵심 프레임을 설정하고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권보장과 헌법에서 첫 번째 뭐 인권의 특징 4가지 기억나죠? 보천함불 이런 거 기억나지?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 이런 거. 그래서 인권의 특징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우선 마인드맵을 해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과서 표현을 보면 굵은 글씨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핵심 개념들은. 그래서 굵은 글씨들을 다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한번 써본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교과서를 쭉 읽으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같이 채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문장 암기는 절대 하지 마. 보편성은 이런 거다. 천부성은 이런 거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에 계속 머물러서 외우고 있거든.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 이거 많이 겪어보지 않았어? 한 페이지 계속 주구장창 외우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결국에. 그래가지고 자고 내일 해야지 이랬던 경험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마인드맵을 먼저 해두고 그 교과서를 1회독을 할 건데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냥 신문 읽듯이. 근데 여러분들 신문 잘 안 읽죠? 그러니까 뭐 소설책 이런 뭐 만화책 읽듯이 이렇게 그냥 우선 쭉 읽는 겁니다. 계속 진도가 나가야 돼. 한 페이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럼 진도가 쭉 나가잖아. 그러면 그래도 뭔가 공부한 기분이 들어. 뭔가 약간 자신감이 생겨요. 이 상태로 계속 쭉 깊게 파고드는 거야. 알겠지? 먼저 어떻게 해준다? 교과서를 1회독을 할 때 계속 진도는 나가야 돼. 문장 암기는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쭉 진도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에 요약해둔 내용이 있죠. 인권의 특징 4가지, 뭐 시장 실패 종류 5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인권의 특징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교과서를 쭉 읽으면 그 상위 개념들이 다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놨던 개념이 다 떠오를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딱 덮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있어. 그것들로 우선은 조각을 채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괄호를 뚫어놨거든요. 같이 한번 채워볼까? 이건 이제 그 경제에서의 이제 그냥 흐름이죠. 소비가 증가해. 소비가 증가하면 물가는 어떻게 되죠? 상승합니다. 그 물가가 상승했어? 그럼 물가가 상승하는 추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어떤 걸 하죠? 기준금리를 인상시키죠. 금리를 인상해.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인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대출 비율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저축 비율이 감소하죠. 금리라는 건 이자율이잖아. 오, 이때다. 이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고. 지금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내가 지금 많은 돈을 불릴 수가 없겠네. 수익을 얻을 수 없겠네. 그럼 나는 저축을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실물자산에 투자하거나 내가 지금 사고 싶은 물건 사야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얘들아, 암기할 게 아니야. 그냥 교과서를 쭉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해둔 것을 바탕으로 하나하나씩 조각을 채우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카테고리화를 하고 스스로 조각을 채우잖아. 그럼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외워두면 한 번에 나중에 복습할 때도 쉽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번 해봐. 한 페이지 계속 머물러서 중학교 때처럼 암기하지 말고 계속 쭉 한번 흐름을 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언제 준다? 2주 전에 준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우리 마지막은
더 이상 밀리지 말자. 2주 전부터 차근차근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주 전입니다. 1주 전에 어떤 거 할 거냐면 이제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일주일도 조금 선생님 촉박하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너무 지금 시험 범위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7일이면은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3일부터 공부 시작했잖아. 그래서 1주 전부터 차근차근히 해도 문제 없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막연하게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을 한번 선생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선정한 출판사 교과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에 맞게 자습서라든지 평가 문제집을 하나 구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표현을 문제로 한번 만나보는 거고요. 문제로. 그래서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탐구활동에는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습서 또는 평가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기출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이때 기출문제를 쭉 풀라는 건 아니에요. 아마 안 풀릴 거예요, 이때. 왜? 유인물이라든지 프린트로 선생님께서 병행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푼다고 해서 학교 기출문제가 풀리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교과서만 가지고 우리 학교는 출제하겠다라고 하면 물론 충분히 응용할 수는 있어.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다 유인물과 프린트로 병행을 하죠. 심화 내용들을 끌어서요. 그치? 그래서 이때는 뭘 할 거냐면 학교 기출 문제 유형을 파악하라는 거야. 이거는 교과서에서 내가 봤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 유인물 프린트로 이걸 선생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쭉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이번에 30문제 객관식이 나오고 또는 우리 학교는 25문제 객관식에 주관식 5문제가 나오는구나. 그 배점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데이터로 쌓여 있을 겁니다. 이전 시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3차례 시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데이터가 쌓였겠지만 그런데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단원의 내용은 좀 새로운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출이 어땠는지 유형을 먼저 파악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 또는 자료 해석형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눈으로 한번 1주 전에 확인해보고 자, 그리고 학교 필기. 만약에 유인물이랑 프린트를 받았는데 내가 그때 학교 수업 안 듣고 잤어. 아니면은 결석을 했어. 아니면 지각을 해서 그날 수업을 못 들었어. 그러면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겠죠. 뭐 유인물이라면 또 빈칸이 뚫려 있는 곳이 있을 거고 그래서 반드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프린트 잠깐 빌려줘 해서 반드시 베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비어있는 공간 없이 학교 필기 놓친 것이 없는지 이제 1주 전에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특히 유인물 받은 게 없다면 반드시 학교 선생님 가서 이제 복사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잔소리는 듣겠죠.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3일 전부터 하루 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선생님과 같이 살펴봅시다. 학교 기출을 확보해서 이제 시험 범위 문제를 풀 겁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기출 문제들이 거의 다 올라와 있을 텐데 정답과 올라와 있을 텐데 같이 한번 기출 문제를 확보해서 시험 범위 발췌해서 문제를 한번 이때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유인물도 이제 차근차근히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유인물 정리하는 것도 조금 막연하다 싶으면 선생님 강의를 활용해 주셔도 괜찮고요. 그 친구한테 이제 빌려가지고 학교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필기해 주신 내용들까지 다 필기를 해둔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래도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선생님이 2주 전에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었지? 마인드맵 먼저 해두고 그리고 교과서 본문 쭉 진도 나가듯이 읽고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었죠. 그런 방식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 주 월요일에 캔버스 오답노트 퀘스트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자료실에도 선생님이 만든 오답노트를 올려두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 기출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진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만들어둔 오답노트에 그 문제 한번 다시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답 문제는 오답노트 작성해서 한번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만의 풀이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답노트 작성할 때 선생님이 어떤 거 강조했었냐면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서 틀렸어.
선지를 오독해서 틀렸어. 만약에 이제 수치를 잘못 봐서 이제 틀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거는 내가 6월 달에 풀었었던 고1 모의고사와 좀 유형이 비슷한데, 그리고 우리 학교는 모의고사도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하니까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한번 풀면서 패턴 채워라고 했었죠. 그치? 이렇게 오답 문제는 오답 노트 작성해서 체계화하고 플러스에서 뭐까지 풀어준다? 이제 비슷한 유형. 문제도 풀면서 이제 패턴을 채워해준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의 자료를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탐구 활동에 나오는 뭐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학교 선생님께서 제시문으로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거 강력 추천입니다. 외교와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은 환경과 관련된 것이든 또는 추가로 얘들아 요즘 AI 이런 거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많이 이렇게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지만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런 것들 많이 반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교, 환경 또는 이제 AI, 과학기술 또는 생명공학 이런 부분들이 있지. 이거와 사회와 조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최신설에 어차피 신문 잘 안 보죠. 그치? 그래서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너튜브 이런 데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요즘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팩트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서술형이 있다면 기출 예시 답안을 눈으로 한번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 파트에서 계산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얘들아 5천이랑 5천만 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서술형에서 만약에 답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이제 단위까지 여러분들에게 써라 라고 한다면 무조건 단위까지 쓰셔야 돼요. 단위에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5천만 원이 정답이었어. 그런데 5천이라고 써서 냈어. 그럼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이거 5천 원 아니야? 감점이야. 이거 5천만 원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나오신다고. 그래서 주관식일 때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예시 답안을 제시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표현을 써야지 내가 감점을 당하지 않는지 이것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직전 날까지 어떻게 이제 통합사회를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험은 정말 잘 마무리를 해서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의 탄생할 캔버스 통합사회 윤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